불행 피하기 기술. 세상은 당신의 감정에 관심 없다. 블랙박스 사고. 영국의 드 하빌랜드 코메트 1은 세계 최초의 제트 여객기 기종이었다. 그런데 이 여객기들이 1953년과 1954년 사이에 잇따라 수수께끼 같은 사고를 당했다. 모두 공중 폭발 사고였는데 한 대는 이륙 직후 캘커타 공항에 추락했고 한 대는 엘바 섬을 횡단하다가 기체가 산산조각이 났다. 몇 주 뒤에는 나폴리 앞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세 건의 사고에서 생존자는 없었고 코메트 항공기는 비행 금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아무도 사고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자 비행 금지는 해제되었다. 그러나 운행이 재개된 지 겨우 2주 만에 다시 나폴리 앞바다에 추락하고 말았다. 그로써 코메트 1 모델은 최종적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열심히 원인을 찾아낸 결과 사각형의 창문이 사고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졌다.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므로 기체가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데 이 피로도가 쌓여 사각형 창문 모서리에 균열이 발생해서 몸통으로 번졌고 급기야 기체가 동강나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 비행기 창문이 모두 둥그스름하게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연쇄적 사고가 가져온 더 중요한 성과는 사고를 조사했던 데이비드 워렌이 사고 시에도 파손되지 않고 보존될 수 있는 비행기 장치를 장착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이 기록 장치는 블랙박스라 불리게 되었고 블랙박스는 조종실에서 이루어지는 조종사들의 대화 내용은 물론 초당 수천 개의 데이터를 기록하여 사고가 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 항공산업만큼 실수를 중대하게 받아들이는 분야는 없을 것이다. 영화 설리 허드슨 강의 기적의 실제 주인공 체슬리 슐렌버거 기장은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뒤 항공 분야의 모든 지식, 모든 규칙, 모든 절차는 누군가 어디선가 추락했기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썼다. 모든 추락은 미래의 비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준다. 블랙박스 사고라 불리는 이 원칙은 생각 도구에 대한 책을 쓴 매슈 사이드가 도입한 개념으로 다른 삶의 영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탁월한 정신적 도구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공산업 분야와는 정확히 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다. 가령 몇 년 전에 한 주에 10만 원을 주고 산 주식을 구매했다고 해보자. 이제 그 주식은 무참하게 하락하여 주당 1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물론 당신은 주가가 얼른 회복되기를 바라거나 기도할 것이다. 또는 그 회사의 경영진을 욕할 것이다. 아니면 분을 사귀기 위해서 술 한 잔 할 수도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비행기록 장치를 분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현실 수용과 블랙박스 사고가 필요하다. 사장에게 그간의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 이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해보자. 당신이 그걸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며 울분을 토했는지 이메일은 전혀 알 바 아니다. 그냥 보내졌을 뿐. 당신 몸에 생긴 종양도 당신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안중에 없다. 런던 경제대학의 심리학자 폴 돌런은 체중이 불어나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체중과 상관없는 일들로 관심사를 옮겨버리는 모습을 묘사했다.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 살을 빼는 것보다 관심사를 옮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당신의 관심사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이 어떤 감정이든 세상은 관심이 없다. 두뇌의 연막치기 전략을 까발려라. 버트런드 러셀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다 라고 썼다. 물론 약간 과장된 말일 것이다.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기만이 좋은 상관은 부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러셀의 말은 옳다. 현실이 바람직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탐탁지 않은 현실일 때는 특히나 말이다. 러셀은 한 가지 예를 든다. 계속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극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쓸데없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은 희곡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삶 속에서 비슷한 예들이 떠오를 것이다. 외국어에 재능이 없는데 거기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경영자로서 소질이 없거나 태생적으로 근육질 몸매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가?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어떻게 하면 결핍과 실패와 추락을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잘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자신보다 타인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본다.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하는 경우보다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월등히 많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배우자나 친구가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진실을 들으면 당신의 뇌는 어느 정도 미화시키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진지하게 여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수용하는 것 말고도 이미 말했듯이 우리는 블랙박스가 필요하다. 당신 자신의 블랙박스를 만들어라.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머릿속을 스치는 모든 가정, 생각, 결론을 기록해보라. 당신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블랙박스를 찾아보고 어떤 생각이 실수로 이어졌는지 정확히 분석해보라. 실수의 원인을 하나씩 밝혀가다 보면 삶은 더 바람직해진다. 실수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으면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달리 말해 추락을 설명하지 못하면 다시금 추락하게 된다. 따라서 집요한 분석이 유익하다. 덧붙이면 블랙박스 사고는 개인뿐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매우 유용하므로 모든 기업의 표준 레파토리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철저한 수용과 블랙박스 사고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피인을 발견했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배제해야 한다. 워런 버핏의 사업 파트너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문제에 대처하지 않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당신은 그런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도 쌀 만큼 멍청한 사람이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고 해보자. 처음에는 멋질 것이다. 아름다운 풍경, 바람, 자유로운 기분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순간 엄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보다 덜 드라마틱한 상황에서 이를 염두에 두어보라. 현실을 다잡지 않으면 현실이 당신을 움켜쥘 것이다. 라고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경고했다. 현실을 받아들여라. 탐탁지 않은 부분까지도 철저히 수용하라. 지금 당장은 힘들지라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삶은 쉽지 않고 좋은 삶 안에서도 많은 실패를 이겨내야만 한다. 간혹 추락하는 것은 괜찮다. 중요한 것은 추락의 원인을 알고 그 다음부터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삶의 문제는 보르도 와인과는 달라서 오래 보관한다고 맛이 더 좋아지지 않는다.